편하게 바를 수 있는 크림 하나 추천을 드려볼게요. 뭘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화장품 회사 되겠어. 매일 발라가지고 손이 더, 내 얼굴보다 손이 더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아니 이게 저희가 앞에서 준비하다 걸려가지고 지금. 연기하려고 하다가 걸렸죠. 아 원장님, 제가 요즘 얼굴이 너무 푸석푸석해졌어요. 건조해가지고 흰색같이 뭐가 올라오고 얼굴 재생시키고 싶은 느낌이 막 들거든요. 재생이요? 네. 다시 태어나야지. 아니 하얀 거? 줄까요? 근데 진짜 피부 안 좋긴. 아니. 흉터 먼저 해야 될 것 같아. 원장님 흉터도 있는데. 젤인데 네. 크림 잘 발라요? 바르는데 피부가 건조해서 그런가 잘 일어나는 것 같아요. 앉으라고 해야지. 아 이제 앉으라고 결제하고. 각질 일어난다는 거는 그 수분감이 없어서 안정화되지 않고 다 탈락되는 거거든요. 네. 그럴 때는 둘 중에 하나를 이제 생각을 해야지. 내가 진짜 각질 정리를 하던가 아니면 수분이 부족한 상태거나. 각질 일어난다고 그 힐링 막 해버리면 마른 논을 탑으로 막 퍼내는 거랑 똑같아. 그 안에 진짜 피부가 손상이 되겠죠. 네. 어떤 이유에서 각질 생기는지를 먼저 알아요. 갑자기 들어와서 원장님 그럼 오늘 주제는 어떤 거죠? 오늘 주제? 네. 오늘 주제는 뭐예요? 재생크림? 재생크림. 와 앞에서 저희가 걸리지 않았어도 더 재밌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촬영 들어보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인위적인 건 원래 항상 망하는 법입니다. 진실은 통한다. 저도 이제 진실로 원장님 속이려고 앞에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오셔가지고. 아니 그러기에는 좀 조용히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 맞습니다, 원장님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이는 그날까지 한번 진심을 다해 한번 속여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근데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 보면은 피부 좋은 분들 있잖아요. 제가 요즘 피부가 좀 되게 건조한 편이라 수분 크림을 발라야 되나 뭐 재생 크림을 발라야 되나 막 고민이 들더라고요.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들은 재생 크림을 발라라 네네. 추천을 많이 하는데 진짜 재생 크림 바르면 도움이 좀 많이 될까요? 우리가 뭐 수분크림이나 재생크림 이런 거 선택을 할 때 그냥 추천해 주세요라고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도 내 상태가 어떻고 어떤 성분이 지금 나한테 도움되는지를 알아야 그 성분이 들어있는 제품을 고를 수가 있거든요. 무작정 누가 좋다고 얘기하는 것들 쓰는 것보다 도움이 되는 성분을 알고 구매하는 게 좋다. 나한테 맞는 거를 찾는 게 중요하죠. 재생크림 좀 궁금해서 영상 보신 분들이면 이 비판텐 연고 추천하는 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얼굴에 다 바르기 힘들잖아요. 근데 이 성분으로 얼굴에 바를 수 있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제품이랑 그리고 추천한 제품 뒤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간략히 구분을 해서 설명을 드리면 말 그대로예요. 수분크림은 수분, 그러니까 보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건조하거나 보습감이 없을 때 수분을 채워준다, 물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근데 재생크림은 이런 수분력도 있겠지만 말 그대로 세포를 좀 재생해주는 기능을 하는 거거든요. 피부가 손상되고 그리고 염증이 있고 좀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재생을 해주는 거죠. 우리가 목마르면 간단하게 생수 마시죠. 근데 아픈 사람들은 수액을 맞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가 됐나요? 예, 바로 됐습니다. 이거 갑자기 생각났네. 그래서 내 상태가 단순히 그냥 건조한 건지 아니면 피부가 좀 각질도 일어나고 트러블도 나고 안 좋은 상태인지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재생크림은 크게 두 가지 목표가 있어요. 우리의 피부를 보호해주는 피부 장벽 강화, 그리고 세포의 재생, 이렇게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안에 구성 성분이 이루어져 있어요. 재생크림의 목적이 피부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고 그리고 피부 장벽을 강화시킨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각기 목적에 맞는 성분들이 있어요. 그 성분들을 간략히만 설명드리면 일단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성분은 첫 번째로 EGF, 에피더말 그로스 팩터라고 상피세포 성장 인자가 있어요. 그래서 재생 돕고 콜라겐 생성도 하고 세포 회복을 촉진을 하죠. 그래서 보통 주름 개선이나 피부 탄력 향상에 좋아요. 그 다음에 많이 들어봤죠. 비타민 C. 얘는 유명한 항산화제죠. 콜라겐 합성도 하고 재생도 시키고 피부 톤도 밝게 해주고, 그리고 그 다음 유명한 거 비타민 A, 레티놀, 레티날. 피부 이 턴오버를 좀 빨리 해서 세포 생성을 도와주고 주름 개선이라든가 결 개선, 여드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으로는 펩타이드 성분, 단백질이고 콜라겐이랑 엘라스틴 생성 촉진해서 피부 탄력과 구조를 개선할 수 있어요. 마지막 나이아신아마이드, 비타민 B3죠. 우리가 흔히 쌀뜨물로 세안하면 피부가 밝아진다고 하잖아요. 이것처럼 피부 톤을 좀 밝게 하고 염증을 완화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런 성분들이 재생크림에 보통 들어가 있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피부 장벽 강화 성분. 첫 번째는 세라마이드.
이 세라마이드는 화장품의 주요 성분 중에 하나거든요. 피부의 수분을 유지하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좀 보호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건조한 거를 방지하고 민감한 피부에 도움이 될 수 있죠. 그 다음으로는 콜레스테롤, 세콜지라고 들어보셨죠?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이런 것들이 있어야 수분감이 유지가 되고 장벽이 튼튼한 거예요. 그래서 얘는 기본적으로 좀 들어가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하나가 판테놀. 판테놀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 많이 들어봤습니다, 언제. 가장 이거 많이 들어보신 분들은 비판텐이라고 보면 들어봤어요. 그것도 들어봤습니다. 그 애기 있는 집 부모님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기저귀발진, 그리고 엄마들 모유 수유할 때 유두에 손상이 있을 때 바르는 연고인데, 비판텐은 프로비타민 B5거든요. 피부 보습을 강화하고 손상된 피부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피부 장벽이 강화되거나 피부에 수분을 주는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원장님, 그러면은 그 앞에 너무 따분한 성분 얘기만 하셔가지고 약간 좀 지금 위험해요. 다 지금 넘어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냥 딱 간단 명료하게 나는 이 재생 크림을 추천한다, 이런 거 좀 솔직하게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요거 찍으려고 오늘 우리가 앞에 말이 길었죠. 일단 재생크림에 주로 많이 들어가는 성분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도 보통 EGF 아니면은 시카 성분, 이 진정작용을 하는 것도 재생크림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제 우리 시카 같은 거는 이전에 마데카솔에서 다뤘으니까 오늘 좀 앞에서 말씀드린 판테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려보고 관련 제품 몇 가지 추천드려볼게요. 판테놀이 피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먼저 설명을 좀 드리면, 프로비타민 B5라고 말씀드렸죠. 프로라는 게 전 단계라는 거거든요. 프로 아마추어가 아니라 들어가서 B5로 전환이 되는 거죠. 판토텐산으로 전환이 되는 거고, 이런 판토텐산이 항산화 작용, 항염 작용, 그리고 수분감도 주고 세포 재생을 촉진을 시키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 판테놀 성분으로 이루어진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판텐 있죠. 여기를 보시면 써 있어요. 프로비타민 B5 성분 덱스판테놀이 피부 재생을 촉진하여 손상된 피부 장벽을 복구 증진시킵니다. 좋은 점은 다 써 있죠. 스테로이드가 없고 항생제가 없고 방부제가 없고 색소가 없고 향료가 없어요. 그래서 아기들이나 수유 중인 어머니들이 사용해도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성분이 좋다고 얼굴에 막 바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너무 꾸덕해서 발림성에 너무 안 좋거든요. 오, 그러네요. 이게 왜 그러냐면 판테놀 성분도 있지만 라놀린이라는 게 있어요. 정제 라놀린. 이 라놀린이라는 성분이 양에서 추출한 천연 왁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꾸덕한 질감이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을 염증 있는 부분에 발라주면 항염작용 때문에 효과가 있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런 피지 분비량이 많고 여드름이 많은데 바르면 오히려 트러블이 더 날 수도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지루성 피부염 있었는데 얼굴 주변에 이걸 발랐다가 다음날 완전 다 뒤집혀가지고 이것도 써보고 맞는 부위에다가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선생님, 어떤 분들한테 좀 추천하세요? 국소적으로 좀 붉거나 따갑거나 염증 반응이 있는 분들, 근데 저처럼 모든 염증에 다 좋은 건 아니다, 가끔 이렇게 뒤집힐 수도 있다는 거 주의하셔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판테놀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기 유효 성분을 보면 덱스판테놀이라고 써 있어요. 연예인 덱스 있죠. 아, 그분이 만든 그분이 만든 판테놀. 이게 보면 D판테놀이 있고 L판테놀이 있고 DL판테놀이 있어요. D판테놀의 거울상이 L판테놀인데 얘는 실제로 화장품 성분으로는 안 쓰이고 이 복합체가 DL판테놀이거든요. 그래서 화장품을 선택할 때 보셔야 되는 게 그 성분 안에 D판테놀 또는 덱스판테놀인지 아니면 DL판테놀인지 좀 구분해서 보시면 좋거든요. DL판테놀은 그냥 판테놀 같지만 사실은 가격이 조금 저렴하고 효과는 조금 더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연고 만드는 회사가 바이엘이거든요. 근데 이 바이엘이라는 회사가 판테놀 성분으로 이렇게 연고를 만들어서 제품을 출시한 지가 80년 된 거거든요. 근데 이 비판텐 바이엘에서 나온 게 비판톨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도 덱스판테놀 주 유효 성분이고, 우리가 판테놀도 2.5%, 5%, 10% 이렇게 들어있거든요. 근데 무조건 성분이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니고, 성분이 많을수록 오히려 트러블을 유발할 수가 있어서 사용하실 때는 2.5나 5% 정도 들어가 있는 게 오히려 자극감 덜하고 효과가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일상생활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진 제품이라서 디판테놀이 2.5% 들어가 있고 글리세린 있어서 이런 피부 수분 유지되는 데 도움되고, 여기 보면 시어버터랑 아르간 오일, 스쿠알렌 들어가 있어요. 이런 게 피부 지질층을 보충해 주는 거. 그리고 아이소프로필, 아이소스테아레이트가 들어있거든요. 얘는 피부 장벽 기능을 회복하는 데 좀 도움이 되고, 나에시나마이드 미백에도 도움되지만 가렵고 건조한 피부에도 진정작용으로도 도움이 돼요. 일상생활에 좀 바를 수 있게 확실히 발림성이 더 좋아요. 비판텐 연고가 좋은데 좀 얼굴에 바르고 싶으신 분들은 비판톨 제품 추천드리겠습니다.
원장님 그거는 그러면은 하루에 몇 번 정도 바르는 게 좋고 언제 바르는 게 좋아요? 수분감이 필요하면 아침에 수분 크림 발라주시고 저녁에 재생 크림 발라도 되고요. 피부가 너무 손상돼서 안 좋다 하면은 아침 저녁으로 재생 크림만 바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오일 성분도 많이 들어있어서 건성이신 분들한테 적합할 것 같아요. 올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근데. 화장품 회사 되겠어. 매일 발라가지고 손이 더 내 얼굴보다 손이 더 피부가 좋아지는 것 같아요. 아, 이제. 솜이 좋은 피부과 원장님. 그 다음은 이거 되게 유명한 건데 라로슈퍼제. 로레알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거고 얘도 가장 유명한 게 시카 플러스 B5인데 이게 밤 형태도 있고 크림 형태도 있어요. 이 제품이 필요하신 분들은 염증이 많이 나거나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한테 이 제품 추천드릴게요. 아까는 판테놀이 2.5%였잖아요. 얘는 판테놀 5% 그리고 마데코소사이드 시카 성분 들어있고 트라이바이오마, 프리바이오틱스 복합체 들어있어서 확실히 얘는 피부를 진정시키는데 좀 특화된 제품이고 이것도 한번 발라보면 확실히 다르죠. 더 꾸덕하고 백탁 현상도 있어요. 선크림 같아요. 예, 맞아요. 선크림처럼. 좀 지성이신 분들은 얇게 발라주시거나 건성이고 민감성 있으신 분들은 저녁에 크림 단계에서 좀 두껍게 나이트 팩처럼 좀 발라주셔도 되게 좋아요. 이제 두 가지는 판테놀 있는 성분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으로 그냥 판테놀 말고 아까 피디님처럼 네. 각질이 일어나는데 그냥 데일리로 발림성도 좋고 편하게 바를 수 있는 크림 하나 추천을 드려볼게요. 제가 아까 이 장벽을 이루는 성분 중에 중요한 게 세콜지라고 그랬죠.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방산. 그 세콜지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크림이 하나 있어요. 에스트라 아토웨리어 365 크림. 얘는 보습력이 좀 강한 재생 크림류거든요. 근데 발림성도 굉장히 부드럽게 잘 발려. 하도 손에 말랐더니 바를 데가 없네. 한번 발라보면 앞에서 바른 것보다 훨씬 더 백탁 현상도 없고 부드럽게 발리고 가벼운 느낌이라서 그냥 데일리로 끈적이는 거 싫고 보습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이 제품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원장님 그러면 지금 4개 소개시켜 주셨잖아요. 비판텐 연고, 비판톨, 그리고 라로슈퍼제, 아토베리어. 네. 그 중에 가장 좀 가성비가 좋은 것 같다? 이거 근데 워낙 유명하니까 라로슈퍼제는 그냥 재생크림 하면 이 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데일리로 바르기에는 에스트라. 근데 민감하고 좀 트러블 있으면 비판텐. 이렇게 나뉘는 것 같아요. 저는 다 좋은데. 사실 나한테 맞는 거를 찾아야 돼요. 내가 써보고 이게 다 좋다고 나한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좋은 보약도 나한테는 독약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재생크림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몇 가지 제품 소개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수분크림과 재생크림 그냥 물 마시는 건지 아니면 영양분이 가득한 수액을 맞는 건지 이렇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단순히 건조한 거면 수분크림으로도 가능할 거고 피부가 염증이 있거나 좀 각질이 자주 일어나거나 얼굴도 칙칙하고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으면 재생크림을 발라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늘 말씀드리지만 재생크림 종류 진짜 많아요. 나한테 맞는 제품 골라서 꾸준하게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주변에 재생크림 사고 싶은데 어떤 거 사야 될지 모르겠어. 나 수분크림 발라야 될지 재생크림 발라야 될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이상 진심을 다해 시간을 거슬러 아는 닥터 이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